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중심을 a, 0으로 놓으란 얘기고, 만약에 그 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y항이 0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심이 y축에 있으면은 당연히 x항이 0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식을 이제 미리 적어놨고 a, 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에다가 문제에서 지난다고 하는 두 점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식을 뺄 수 있고, 빼면은 아래에 있는 식이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제곱항은 없어진다는 거를 이제 미리 하고 가면 좀 식이 깔끔하겠지. 6a가 6이니까 a는 1이다가 되고, 그거를 둘 중에 아무 편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1 플러스 4는 r제곱이다가 돼서, 따라서 이제 r제곱을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얻은 식은 x-1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자,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는 1,0이다 했는데, 중심이라는 거는 표준형에서 완전제곱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은 1,0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넓이 물어봤는데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여기에 우변에 있는 식 자체가 r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5파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라는 거는 문제에서 지나는 점 얘기했을 때는 대입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은 5가 되니까 맞겠지. 따라서 답은 5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중심은 A, B의 중점으로 세우고 반지름은 우리가 구한 중심에 대하여 A하고의 거리나 B하고의 거리나 이렇게 구하면 반지름으로 쓸 수 있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는 A, B의 중점을 구할 건데 두 식을 더해서 2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3-5 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선생님은 A에서부터 위에서 구한 중심 C까지의 거리로 해서 마이너스 1,3에서부터 마이너스 3,1까지 마이너스 1까지 거리를 할 거고, 제곱의 형태를 그냥 바로 세울 거기 때문에 빼가지고 제곱하면은 4, 그 다음에 빼가지고 제곱하면은 16, 그럼 이제 20이라는 식이 바로 나오겠지. 따라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x, 여기 있는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해야 되고, 전개를 할 때는 제곱함끼리 먼저 쓰고 앞에서 나오는 1차, 뒤에서 나오는 2차,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10인데 이 뒤에 있는 애가 2항이 돼서 계산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 각각 앞에 있는 숫자가 A고 B고 C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답은 1번. 원의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존재하면서 둘이 0이 되면 안 돼. 앞에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x항이나 y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x, y항은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2번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우변으로 이항한 수나 식이 0보다 크다를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형을 해보면 x 이제 쓸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서 x 플러스 개수 절반 생긴 만큼 상수 생긴 만큼 뒤에서 빼주고, 절반 생긴 만큼 뒤에서 빼주고,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하고 나머지를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이렇게 0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원이 될 수 없지. 그래서 답은 3번.
거리가 10km 떨어진 두 백화점 A, B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 서비스를 받는데 1km당 배송 비용은 A 백화점이 B 백화점보다 1.5배 비싸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백화점으로부터 배송 비용이 동일한 지점의 자취를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자취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그거에 맞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아져. 왜냐하면 문제에서 A 지점과 B 지점에 대한 좌표를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A를 0,0, B를 10,0으로 둔 상태로 이 문제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문제에서 가격을 비교했더니 A가 B보다 1.5배 비싸다고 해서 선생님이 가격의 비율을 이렇게 세웠고, 사실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한다면 3대 2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가격의 비가. 근데 우리가 배송 비용이 동일하게 되려면 비싼 곳은 오히려 좀 가깝고 싼 곳이 오히려 거리가 멀어야지 이 가격이 맞기 때문에 거리비는 그 3대2 위에서 구한 거의 반대인 2대3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그 배송 서비스를 받는 그 지점을 선생님이 P라고 했을 때 AP 대 BP가 2대3이 되는 지점들을 다 찾으면 된다. 그러면 P라는 점을 X, Y로 둔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비례식을 처리를 해도 되지만, 여기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이해를 하면은 AP 대 BP를 2대3으로 하는 그 길이비를 갖는 점들 중에는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지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따라서 일단 내분점을 한번 구해 볼 거고, 그 다음 외분점을 구해 볼 건데, 너네가 이제 공식을 못 외웠을 걸 생각해서 일단 공식을 일단 한번 적고요. A라는 지점이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x2, y2라고 하고, 이 A, B라는 두 지점을 M 대 N으로 우리는 내분을 먼저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외분을 할 거고, 두 가지 공식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은 그 문제에서 말한 비율을 더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의 X좌표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율과 앞에 있는 좌표의 X좌표를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Y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돼. 이게 내분점 공식. 그 다음에 외분점 공식은 이거랑 구조가 똑같은데, 대신에 가운데가 빼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여기 부호가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구나, 요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돼. 따라서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제에서 준 0,0하고 그 다음에 10,0에 대해서 내분점을 구하면은 4,0이 돼. 여기가 4,0. 그 다음에 2대3으로 외분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20,0이 돼. 그러면 그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어쨌든 그런 지점들은 다 뭐냐면 A로부터 지점의 길이 B가 2대3이 되는 지점들이 다 모였다라고 보면 되고, 특히나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사실은 이 길이비를 말하기도 했지만 각의 이등분선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 너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을 만들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이 같은 각의 이등분선 문제로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AP 여기 이제 뭐 지점 있을 거 아니야? M이라고 할게요. APM 그 다음에 BPM에 대해서 각이 똑같다 라고 하면은 그런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 지금 이 문제처럼 AM이랑 BM의 그 길이 B를 가지고 똑같이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문제로 풀어줄 수가 있어. 자, anyway. 자, 그럼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면은 중점은 더해서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을 반으로 나누면 이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
그래서 중심은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제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굳이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세운다. 그러면은 x 플러스 8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2제곱이다. 144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 위에 그 지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점 2,2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할 때 모든 상수 r의 값을 고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선생님은 너네한테 이렇게 풀라고 알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많이 두지만, 여러분은 집에서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하거나 새롭게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알았지? 일단 중심 좌표를 a, a-1로 둘 거고, 문제에서는 y축에 접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럼 y축에 접하면은 여기 옆에도 적어줬지만 이 중심의 x좌표, 여기에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라고 볼 수 있지. 만약에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y좌표 절대값,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자, 그럼 이제 식 세워주면은, 자, 안에다 넣을 때는 부호를 다 바꿔서 넣어줘야 되고, 여기가 어차피 제곱이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얘가 2,2를 지나야 된다. 대입. 2 집어넣으면 3. 자, a제곱항이 좌변에 2개, 우변에 하나라서 왼쪽으로 이항하면 a제곱 하나밖에 없고,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6a를 합해서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앞에 4, 뒤에 9 나오면서 더하기 13은 0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r의 값의 곱이고, 이 r이라는 게 우리 아까 전에 a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 a 절대값을 말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했을 때 두 근이 다 양수기 때문에 해보면 알아.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한 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근을 우리가 그대로 두 근에 곱을 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답은 4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중심의 x좌표 절대값,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 절대값. 자, 우변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루트 꼭 붙여줘야 돼. 루트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3. 얘네가 서로 같다는 얘기고, 자, 각변을 다 제곱을 해서 해주면 결국 이거랑 이거는 결국 같은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좌변은 k 제곱만 쓰고 이쪽은 루트를 베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지? 여기 루트 있는 거 루트 꼭 붙여서 계산해줘야 돼. 자, 우변으로 이항, 좌변으로 이항하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K값이 곧 K1, K2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얘가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그런 K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쓰려면은 반드시 앞에 개수가 1이 되도록 조정을 해줘야 돼. 따라서 K1 더하기 K2는 2, K1, K2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K1 제곱 플러스 K2 제곱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거를 곱셈 공식 변형을 좀 사용해야 되니까 K1 플러스 K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K1 K2 곱셈 공식 못 외웠으면은 이제 외워서 해줘야 되겠지.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얘를 2를 곱한 거를 또 물어봤으니까 선생님이 양변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하고 2에다가 자, 제곱해서 4 플러스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또 있어서 플러스로 고친 거고, 8 플러스 3 해서 11. 답은 2번. 원 위의 한 점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대기랑 최소값의 합을 문제에서 물어봤어. 일단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거는
표준형을 늘 고쳐야지 뭘 할 수가 있지. 중심이나 반지름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특히 아래에 있는 식은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봤을 때 그게 기하학적으로, 즉 그림에서 나타냈을 때 a, b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 따라서 이 a, b라는 게 이 원 위에 있는 점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 거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원을 이제 그려보면은 여기 중심이 8,4가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고 얘네를 가지고 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쭉 그어주면 여기 점 P가 여기에 있을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점 P가 여기에 있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최소값은 여기서 반지름 6을 뺀 거,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은 최대값이 되겠지. 자, M은 D 더하기 6, 스몰 m은 D 마이너스 6인데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둘이 더해보면은 두 점 사이 거리, 중심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2배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건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부터 8,4까지의 거리는 빼서 제곱, 그 다음에 빼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여기가 서로 뺐을 때 12가 되고 그 다음은 뒤에 거 뺐을 때 5의 제곱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것 중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빗변의 길이가 13인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2배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제 답은 26이 돼서 다 4번이 되겠네. 그래서 너네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자, 3, 4, 5 직각삼각형. 우리 직각삼각형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자, 3, 4, 5 직각삼각형은 있고 그 다음에 52, 13 있고 7, 24, 25 있고 8, 15, 17이 있는데 특히 직각삼각형 안쪽에 그 접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원이 우리가 이거 내접원이라고 부르잖아. 그 내접원의 반지름이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3으로 되어 있어서 너네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뭐 3, 4, 5 직각삼각형이 2배가 돼서 변의 길이가 6, 8, 10이 된다면 반지름도 당연히 2배가 되겠지. 이제 이런 유형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으면은 그 두 원에 일반형으로 고쳤을 때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이 는 0의 형태가 된 상태에서 좌변에 있는 식에 괄호를 하고 둘 중 하나에 K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어. 이제 K값은 구해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구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또 따로 주거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말을 했고 식의 모양이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 즉, 이 식을 일반형으로 정리를 했을 때 Y항이 없지. 그래서 Y계수가 0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Y계수가 0이 돼야지 중심이 X축에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굳이 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식에서 Y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겠지. 얘네가 없어지도록 얘랑 계산해서 없어지도록 설정만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K가 0이 되면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너네가 위에 있는 식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가지고 전개를 쭉 하면 되는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y 플러스 12는 0으로 보고 한 줄로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세로셈으로 쓰면은 이미 내가 빼기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위아래씩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 여기 0 되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따라서 답은 4번. 10번은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이제 빠르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두 원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문제에서도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지? 만나게 되면은 교점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무수히 많거든. 예를 들어 선생님 원을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뭐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네들을 지나면서 요렇게 클 수도 있고 얘네를 지나면서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이쪽으로 지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무수히 많은 상황인데 문제에서 요런 표현이 있는 거야. PQ를 지나는 그러니까 PQ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지금 이 문제에선 표현을 했고 그렇게 되려면은 딱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PQ를 지나는 가장 작은 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원의 공통연 PQ 길이가 최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PQ가 작은 원 둘레를 2등분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말들은 결국은 다 같은 뜻으로 PQ가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두 식을 서로 빼야 되겠지. 자, 문제 나와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두 식을 빼. 그러면 1차식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1차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해를 하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그러면 우리가 앞에 문제처럼 k를 붙여가지고 두 식을 더하게 되고 자, 두 식을 뺄 건데 선생님은 아래에 있는 식이 빼기니까 부호를 바꿔서 바로 이렇게 써줄 거고 2차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은 부호 그대로 아래에 있는 식은 부호를 바꿔서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빼면 되니까 자, 여기 없어지고 2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이 4인 상태고 작은 원의 중심이 a, 2인 상태니까 a, 2를 이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8 바로 갈게요. 자, 인수분해가 될 거고 문제에선 양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a는 4하고 이제 끝내주면 되겠지. 4번. 인수분해 되고 문제에선 양수라고 물어봤으니까 a는 2가 되겠지. 답은 2번.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었던 건데 일단 그림과 같이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고 X축에서 점 P랑 접한다고 돼 있어서 선생님 그거에 맞게 그림을 따로 그렸고 Y축과 두 점 QR에서 만나는 원이 있다.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여기 표시돼 있지?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다른 점을 S라고 한다. 자, PS 그 다음 QR의 길이가 각각 6이다를 만족을 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현을 그려서 두 원에 있는 그러니까 원에 있는 점을 잡아가지고 현을 그리면 이거 너무 연하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연하지? 이거 문제에서 얘네 둘이 길이가 같다, 6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두 원이 그러니까 현이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거를 이제 사용해야 되고, 문제에선 전체 현의 길이가 6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길이가 반으로 2등분 되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가 3이고 당연히 이쪽 길이도 3이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약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를 지금 구해야 되고, 지금 기억은 일단 그런 면에서 맞다라고 볼 수 있지. 거리가 같다, 여기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A, B 좌표를 A, B의 좌표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사용될 공식이 이거거든. 닮음을 사용해야지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길이 B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길이 B가 문제에서 기울기라고 지금 말이 되어 있잖아. 이것분의 즉 PH2분의 H1, H2 여기 비율을 한 게 3이라고 문제에서 말을 한 거고, 그러면 그 비율이 여기 문제 닮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쓸게. PH2분의 H2, H1 길이를 한 게 그게 곧 기울기 3이 되는 거고, 지금 삼각형이 뒤집혀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H1 분의 PH1으로 생각할 수 있어. 즉 이것분의 이거가 이것분의 이거랑 같다 이 말이야. 알겠지? 둘이 닮음이니까 어차피 길이 비율이 다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CH1이 여기 길이가 A다 보니까 이쪽 길이도 A가 되고, 문제에서 현의 길이 줘서 아까 여기 3인 걸 구했잖아. 따라서 요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1이다 라고 식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여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 루트 10. 그래서 B가 루트 1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니은이 맞지. 그런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중심 0,0에서부터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중심 1, 루트 10까지 거리를 물어봐서 루트 11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2루트 2라고 나왔으니까 틀리지.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아서 2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D, 즉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의 관계에 따라서 알게 돼서 너네가 이 공식을 이제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 D 식을 선생님 여기서 세워보면은 루트 3제곱 플러스 1제곱이니까 루트 10분의 0,0 대입해서 K에서 절대값이 될 거고, 이제 반지름은 2인 상태고 우리가 얘네 둘을 비교를 할 거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치 관계상, 그러면은 D하고 R 중엔 R이 더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가 되고,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면은 절대값 K가 2 루트 10보다 작다가 되고, 우리가 작으면 사이 범위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고 안 붙인 것보다 작다 이렇게 세우면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접한다, 즉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그냥 이거 등호로만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 만난다, 이제 교점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아까는 사이범위였지만 이번에 가장자리 범위이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 루트 1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2 루트 10보다 크다라고 이제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
좌표 평면에 두 점 A, B가 있고 원 위에 점 P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일단은 삼각형에서 A, B는 점이 딱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A, B 길이를 구해서 우리가 그거를 밑변으로 쓸 거고, 그러면 P의 위치, 원 위에 있는 이 P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겠지.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다 보니까 높이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최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러면은 높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2번, 3번 같은 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4번을 해야 되거든. 일단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은 y는 ax, 위에 거부터 먼저 구해야겠구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은 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라 6루트 2로 해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직각삼각형에다가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면은 빗변의 길이를 그냥 루트 2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지. 자,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6,0하고 0,6을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뭐 기울기 금방 구하는 친구들은 기울기 구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 자,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입을 하면은 AB가 나오게 되는데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번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거기에 P가 있을 때 높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거든. 자, 위에 있는 식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중심 0,0까지 거리를 구하면은 루트 2분의 절대값 6이 돼서 3 루트 2가 되죠. 자, 높이는 이 3 루트 2에서 문제에 주어진 원의 반지름이 2 루트 2니까 그 2 루트 2를 빼주면 그걸 높이로 쓸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값은 여기 밑변,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다.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6이다.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지. 만약에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하면은 높이를 구할 때 여기 높이 있는 식에서 d 더하기 r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LM에 대해서 두 직선과 원이 만나는 4개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직선 L의 방정식이 이거라면은 직선 M의 방정식에 대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지. 자, 내가 하얀색으로 그린 게 문제에서 준 3x-2y 플러스 6은 0의 그래프고, 그래프를 그릴 때 대입을 했더니 x절편, y절편을 구하면은 좀 문제가 편하니까 x에다 0 넣어서 y절편, y에다 0 넣어서 x절편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평행사변형이 서로 한 쌍이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어떤 애가 둘이 평행하잖아. 평행한 애가 길이까지 같도록 딱 놓으면 이렇게 또도도도도도 연결했을 때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면은 노란색처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 일단은 평행해야 되니까 3x-2y 플러스 6하고 기울기가 같겠구나. 특히 특히 3x-2y까지 비율이 같을 거야. 우리가 뒤에 있는 건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k와 같은 형태로 이제 놔줘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지 여기 있는 현의 길이가 같아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으로 봐도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해야 평행사변형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려놓고 나니까 그 직선이 아무거나 지금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선생님은 2,0을 대입을 해봤거든. 위에다 대입하면 6 플러스 k는 0이 되면서 k는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 따라서 직선 m에 대한 식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애가 돼. 그런데 문제에서는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네가 a, b를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위에 있는 식을 6으로 나눠줘야만 한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된 거고 6으로 나누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거고 얘도 6으로 나누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렸을 거라는 거지. 평행한 거를 유추해서 a하고 b가 3하고 마이너스 2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보는 것처럼 비율이 같은 거지 개수가 꼭 같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3x 마이너스 2y를 너네가 갖다 쓰고 싶으면 뒤에다가 더하기 k는 0으로 놓고 풀어야 되고, 아니면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 직선이 2,0을 지나네,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을 지나네, 이 식에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던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를 물어봤고 얘네를 계산하면 6분의 1이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너네가 공식을 외우고 안 외우고가 문제에서 쓰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식을 외우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해.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 위에 원 위에 점을 줬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을 줬을 때 너네는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래프에 대한 그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만약에 주게 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그런데 원이 중심이 항상 0,0이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면은 x1-a, x1-a를 넣어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y1-b, 그 다음에 y-b 그대로 써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기울기를 줬다 그러면은 y-b는 m 괄호하고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이 엄청 다른 것 같지만 그냥 여기에 있던 x라는 자리에 x-a가 들어가 있어. 여기도 x 자리에 x-a 들어가 있지. y 대신에 y-b 들어가 있고 식에도 y-b가 여기도 y-b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4개를 다 외우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원 밖에 점을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너네가 위에 있는 공식을 외우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D는 R을 사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D라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그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얘는 원의 반지름, 그렇게 같다고 놓고 풀 수는 있어. 자, 이 문제 15번에서는 원에 접하고 y는 3x 플러스 3의 평행한 두 직선 중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다라는 힌트를 준 거거든. 자, y는 그러면 3x 위에 있는 공식으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r은 지금 루트 10이거든. 그리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즉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문제에선 이사분면을 지난다고 했는데 이사분면을 지나려면 특히 기울기가 지금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y절편이 양수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y는 3x 플러스 10이다. 따라서 답은 4번. 다음은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즉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그 식을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거를 유추하는 과정을 여기서 나타낸 건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앞뒤 맥락에 맞게 네모칸을 채우면 돼.
자,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이것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내가 위에 있는 거 내가 1절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n을 대신 넣어서 말 그대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지. 자, 전개를 할 건데 m제곱 x제곱 항이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자, 왼쪽으로 이항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이게 나가 되는데, 나중에서도 지금 문제 보니까 여기 nx는 이미 있는 상태잖아. 여기까지는 옆에 빼져 있으니까 이게 나가 되겠네. 이 더하기까지 해서 이게 나. 그럼 사실은 이제 끝났지. 문제에서 가에 알맞은 식을 fm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fm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맞는 식을 gm이라 한다 했으니까 얘를 2m이라고 해서 각각 3을 집어넣어서 더하라고 말한 거야. 3 넣으면 10, 3 넣으면 6, 16. 1번. 원 위의 점 마이너스 2,1에서의 접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네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5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우리가 앞에서 외운 공식 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에서 그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여기 이제 대입을 해서 나온 식인 거야. 근데 그게 아래에 있는 식, 표준형으로 바로 갈게요. 이렇게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3-a, 이거랑 문제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d하고 r이 같아지지. 여기서 말하는 d는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r은 반지름을 뜻하는 거야. 자, 일단 직선 우리 아까 위에 있는 식 한쪽으로 이항해야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3,2까지의 거리가 루트 13-a다.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사용하려면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해주고, 공식이야. 너네 공식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얘가 루트 13-a다. 분자는 지금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5니까 저 안에다가 넣어서 루트 5 13-a 양변 제곱하고, 이항해서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 위에 있는 점 P가 2, 4분면에 있는 점이고, 그러면은 이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원과 두 점 AB에서 만나는데 AB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3이다 라고 준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그림을 여기 표시를 좀 해놓긴 했어.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직선 L이 이 점 P를 지나간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즉 대입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6이다 라고 식을 하나 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ax 플러스 by는 36이다. 이게 직선 L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AB 길이가 2루트 3인 걸 말했는데, 우리 아까도 했지만 중심에서부터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얘를 수직 2등분 하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4루트 3이라는 건 요 절반 길이가 2루트 3. 문제에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4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여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L에서부터 이 작은 원의 중심 마이너스 6,0까지 거리다 이 얘기지. 자,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6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6,0까지 거리가 2다. 자, 공식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가 2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얘가 36이라는 식을 얻었으니까 이 분모가 루트 36이라서 그냥 6으로 바뀌는 거 알 수가 있고, 저 위에 있는 식을 선생님이 6으로 묶어내면은 6이 서로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6 절대값으로 바꿔도 돼.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절대값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똑같지. 얘가 2다. a 플러스 6이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거나 a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얻은 이사분면에 있는 점에서 a는 0보다 작다라는 힌트에는 둘 다 맞긴 한데,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고 그거보다 좀 오른쪽에 있는 좌표이기 때문에 6보다는 값이 커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36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b를 구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이사분면의 점이니까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직선 L을 ax 플러스 by는 36이다 라고 얻었는데 a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b도 구해졌다.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y는으로 정리를 해서 앞에 계수로 나눠주면 그때의 x의 계수가 곧 기울기다 라고 알 수가 있어. 약분을 할 거고 유리화를 할 거고,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점 2,1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봤어.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림을 봤을 때 B좌표는 그냥 구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2,1이라고 지금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는 지금 가로선으로 쭉 돼 있고 Y축에 있는 좌표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0,1인 상태거든, B가. 우리는 C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건데, C를 알려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원에는 접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접방을 선생님이 y는 기울기 모르고 2,1 지나니까 x-2 꼭 표준형의 꼭지점인 것처럼 식을 세우는데, 제곱만 안 붙이면 그 점 2,1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어. 자, 원의 중심은 0,0으로 돼 있으니까 0,0에서부터 직선 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돼야 한다. 자, 양변을 제곱을 할 거고, 얘도 이쪽으로 곱해져서 제곱할 거니까 m은 0 또는 3분의 4라는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 0인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때가 m이 0인 경우지. 기울기가 0인 경우, 이때가 기울기가 0인 경우, 우리는 노란색을 구할 거니까 3분의 4인 경우로 해주면 될 것 같아. 문제에서 이렇게 식을 세웠거든.
이제 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3분의 11 여기 있는 그 직선에 여기 있는 직선의 y절편, 이 노란색의 y절편을 지금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C 좌표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 지금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면서 여기 좌표가 y축에 있는 점이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자, 1 여기는 3분의 5니까 여기가 3분의 8이 되고, 여기는 0에서부터 2까지 길이니까 2가 되면서 여기 넓이는 이제 3분의 8이 되는 거지. 답은 3분의 8. 20번처럼 원 밖의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려면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것처럼 약간 똑바로 그렸거든. 요렇게 되는 거야. 이 원이 있고 밖에서 이제 보통 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꽃갈모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서로 같은,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수직이 되려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 여기 수직.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길이가 같다. 그림은 약간 이상한데 우리가 접선은 여기가 또 수직으로 다 만나거든. 결국 이 안에 있는 이 네모난 모양이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게 정사각형이다.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그러니까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곧 반지름이다. 그리고 그 반지름에 루트 2를 곱하면 이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루트 2로 나누면은 반지름으로 쓸 수 있다. 요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점 8,5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니까 방금 위의 문제처럼 이렇게 지금 식을 세울 거고, 여기에서부터 중심 2,1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곧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구한 길이를 내가 D라고 했을 때 D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즉 루트 2 D를 하면 그게 중심 2,1에서부터 그 8,5까지의 거리다가 되는 거야. 아무래도 요걸 사용하는 게 좀 더 낫겠지. D를 곧 R로 쓸 수 있는 건데, 이 위에서 세운 식은 선생님이 D는 R이다 라고 식을 세운 거고, 아래는 루트 2D가 R이, 아니 루트 2D가 두 점 사이의 거리다를 사용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M, X, 마이너스 Y씩 전개해서 에서부터 중심 2,1까지의 거리가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이 길이다. 됐지?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2 대입하고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루트 2를 곱한다고. 그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다.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루트.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6m 플러스 4 절대값. 여기는 루트 50인데 내가 루트 2로 어차피 나눌 거니까 루트 그러니까 52 해서 약분을 해서 여기를 루트 26으로 만들고,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 제곱할 거고 이렇게 사실은 2로 나눠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에서는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고 근각계수와의 관계 써야 되고 우리가 모든 개수를 10으로 나눠야지만 합을 구할 수 있죠. 두 기울기를 M1과 M2라고 하면은 10분의 48, 2분의 20, 5분의 24. 답은 4번.